그 생각의 내용을 이렇게 가져가죠. 시력이 중요해. 근데 뭐에 중요한지 요 투 좀 조심하자. 이게 전치사거든요. 그래서 동명사 나오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언뜻 생각하면 그렇죠. 운전하는데 제일 중요한 감각은 아무래도 시각. 그런 생각이 이제 Y절에 대한 이유인 것 같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아. 이렇게 가주면 될 것 같아요. 저런 생각이 있어서 측정들인데 시력이라고 할게요. 시력 측정들이 굉장히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됐겠지. 그럼 이제 같은 말을 이렇게 해서 얘가 중요하니까 시력 측정이 중요한 부분이 됐겠지. 평가에서. 뭐에 대한 평가냐면 for는 뭐뭐에 대한으로 갈게요. 이거 단어 한번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 이슈 하면 동사로 이게 발급하다가 있어. 말을 운전면허를 대부분 국가에서 발급을 할 때 시력 검사를 이제 요래조래 합니다. 색깔도 구분할 수 있는지 검사를 하고 신호등을 구분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시력 뭐 몇 이하면 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경 뭐 눈 나쁜 사람은 안경 낀 기준 뭐 그렇습니다. 자, 플로우 잡을게. 이러한 요구치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구치들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측정을 하는 게 필수적이라 그랬잖아. 이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요구치들, 요구사항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노력들이야. 시도들이고 노력들인데 투구정사가 그 내용을 얘기해 주는 거야. 무슨 노력들이냐면 연관성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 거지. 뭐랑? 그냥 단순한 이 시각의 기능과 시력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얼마나 명료하게 보는가. 날카로움 하지 말고 정확히 명료하게 보는가에 대한 어쨌든 비주얼 펑션과 연관성이라 그랬으니까 between A and B 걸어서 사고 기록이야. 운전자들에 대한 사고 기록이. 자, 주어는 요 노력과 여기 동사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정리하면서 갈게요. 여기다 할게. 운전하는 데는 시력이 제일 중요하지 라고 우리가 언뜻 생각할 수가 있어. 그래서 면허 발급할 때 시력 검사를 막 빡세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눈이 좋은 사람은 잘해야 되고 눈이 나쁜 사람은 운전을 못 해야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막 노력을 해봤어. 그러면 시력이랑 사고 기록이랑 반비례해야겠네? 라는 생각을 한 것이. 눈이 좋으면 좋을수록 사고는 적어야겠고 뭐 사고를 낸 사람들을 조사해보니까 일반인보다 혹은 일반 운전자들보다는 시력이 안 좋더라. 이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 밝혀졌는데 되게 의미가 없다. 결실이 딱히 없습니다. 얻는 게 없었어. 그러면 연관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시력이랑 사고 기록이랑 별 상관없는 것 같은데? 라는 지금 결과가 나온 것 같죠. 플로우 잡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이번에 요 얘기겠지. 왜 둘이 별로 상관이 없냐면요. 그 이유가 뭔지 얘기를 해줄 거야. 더 안 좋은 시력을 가진 운전자들이 알고 있어, 보통. 본인들의 능력은 이제 본인들의 요 시력 얘기하는 거겠지. 나도 내가 눈 나쁜 걸 보통 알잖아요. 왜냐면 내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 내가 눈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를 수가 없어. 그리고 그 능력 안에서 운전을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이다? 내가 눈이 나빠서 조심스러워. 나도 죽기 싫잖아. 그럼 속도를 아무래도 줄이겠지. 그치?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첫 번째 이유. 시력에 대해서 본인들이 인지를 하니까
능력 안에서 적당히 운전을 한다는 거지. 근데 꼭 속도뿐만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눈이 안 좋아. 그럼 밤에는 운전을 아무래도 뭐 이런 거야. 등등의 되게 뭐 혼잡한데 안 간다든지 아니면 뭐 비탈길이나 산을 안 간다든지 등등의 어쨌든 내가 나를 아니까 나도 죽기 싫어서 적당히 운전을 한다는 거죠. 플로우 잡자. 요거 좋아요. 그게 아니면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유 1. 혹시 그 이유가 아니면 하면서 두 번째 이유를 내밀어 주는 거야. 어쩌면 대절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가는 거지. 시력, PP 잡자. 측정되어지는 시력이 어쩌면 너무 단순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두 번째 이유는 뭔 것 같다? 너무 단순 기준으로 시력이란 걸 평가하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인 거지. 뭔 얘기인지 들어볼게요. 그러면 운전하는 데는 조금 더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 그렇지, 그 말 하는 거야. 그럼 뭐 어떻게 복잡한지 얘기 한번 해볼게. 실제로는 사실은요, 이 운전자의 할 일을, 그러니까 운전자 할 일이 운전할 때 얘겠지? 훨씬 더, 그렇지, 여기 역점 이렇게 해서 복잡한 원은 일이래. 운전자가 하는 일, 운전 중에 운전자가 하는 일은 생각보다 더 복잡한 일이래요. 구성문 챙기자. 그러면서 어떤 걸 포함하고 있냐? 당연히 눈으로 봐야겠는데 눈으로 보면서 어떤 부분까지 필요하다? 인지적인 요인도, 생각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유 두 개가 다 있겠죠. 첫 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눈이 안 좋은 사람은 운전을 좀 덜 하게 되고요. 뭐 사고가 일어날 만한 상황에는 운전을 안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연관이 안 생기는 것도 있고, 두 번째 운전이란 건 눈으로도 하지만 생각을 하면서 뇌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력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는 거지. 계속 가볼게요. 굉장히 한정된 시간 속에서 끊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할게. 짧은 시간 안에 운전자들이 해석을 해야 돼.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은지 도로에서 앞으로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그치, 이게 생각보다 진짜 순식간이거든요. 잠깐 뭐 메시지 왔다고 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 시속 몇십 킬로로 달리고 있으니까 그 한 3초 사이에 그러면 몇 미터 가는 거지? 계산이 잘 안 되나? 한 몇십 미터 뭐 간단 말이에요. 엄청 빠르기 때문에 이 순간순간 판단을 엄청 빨리 해야 돼. 어떤 일이 발생하겠구나 해석을 해야 돼. 플로우 잡자. 이걸 하기 위해, 그러니까 해석이란 걸, 어떤 일이 발생할지 해석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만들어야 해. 1년에 예상이란 걸 해내야 됩니다. 뭐에 대한 예상이냐면요, 다른 운전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얘가 뭐 차선 변경을 할 거다, 뭐 저기로 들어가나 보다, 주차를 하려나 보다 등등에 대해서 예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렬을 이렇게 걸어주시면 돼요. 예상 내용 하나, 오브 걸었지? 예상 내용 둘. 그래서 뭐도 예상을 해야 되냐면 뭐가 어디가, 여기서 이 왓을 뭐가 보다는 의역을 어디가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거야. 의역을. 왜냐면 적절한 여기 위치거든요. 내가 자세히 관찰해야 되는 위치가 어딘지에 대해서 뭔 소리냐면, 우리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팔다리가 움직이잖아. 근데 차는 움직이는 부분이 굉장히 국소적이잖아. 어디만 움직이지? 앞바퀴만 움직여, 심지어. 그치? 그러면 이 차가 앞으로 어떻게 주행할 건지는 이제 능숙한 운전자면 차체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어디를 보는 게 맞다? 앞바퀴 움직임을 보는 게 맞다는 거. 굉장히 그러면 고도화된 능력이 필요한 거겠죠. 그러면 운전자들이 직면하게 되는데
물체를 직면하게 되는데요. 다양한 정도의 물체를 직면하게 되는데 뭐에? 첫 번째, 가시성에서 정도가 다르대. 어떤 거는요, 잘 보이고 어떤 거는 잘 안 보이고. 두 번째, noticeability라고 하면 이것도 뭐 알아차림인데 어떤 거는 뭐 하는지 잘 알겠고 어떤 거는 지금 뭘 하려는지 잘 모르겠고. 이건 진짜 눈 얘기하는 거고 얘는 인지하는 거 얘기하는 거. 이렇게 구분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끈차. 근데 그 판단에 대해서 우리의 시각 시스템이 항상 적절한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럼 판단은 누가 한다? 그렇지. 그래서 운전을 하는 데는 물론 정보를 가져오는 눈도 중요하지만 그 정보를 토대로 판단을 하는 뇌, 인지 능력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가 있어서 아까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 그럼 시력과 운전 실력 혹은 거꾸로 얘기해서 사고 정도는 반비례하냐가 형성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야. 운전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시력을 기반으로 해서 인지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네 둘의 정확한 상관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얘기로 봐주시면 돼요. 얘가 어법으로 내기에는 딱히 뭐가 없고 37번 순서였다는 소리니까 그치 순서로 내기가 적절했네. 이렇게 디스로 다 받아주는 게. 그러면 우리는 문장 삽입을 한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4번이랑 5번이 좋아 보이거든요. 특히나 4번이 너무 좋은 게 요 alternatively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되는 게 낯설어. 첫 번째 이유 내밀어주고 아니면 이 이유인가 하면 내밀어주고 이렇게 가면서 제 생각에 여기 빈칸으로도 좋아요. 너무 단순한 기준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면 운전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복잡하거든. 이 4번과 5번이 만나야 되고 3번과 4번이 만나야 되는 이 크리티컬한 위치가 4번이 상당히 좋아. 여기를 문장 삽입을 한번 대비를 해주고 cognitive라는 단어가 안 쓰이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우리가 빈칸을 얘를 한번 뚫고요. 얘랑 똑같은 소리가 시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지적 요소도 들어간다. 얘 결론적으로 똑같은 얘기거든. 요거 두 개를 빈칸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어휘로 어휘로 한번 찍어볼까요? 어휘로 한번 가보자. 어휘로 할만하네. 자, 시력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떼낼 수 없는 부분 이렇게 가지고 얘를 필수 요소 이렇게 가주자. 근데 핵심은 그래서 둘이 중요하다 그래서 상관관계를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야 못 찾았다. 첫 번째 이유는요, 지가 눈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능력 안에서 적당히 운전하려고 그래요. 이거 어휘로 좋네 지금 하다 보니까. 두 번째 이유는 시력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너무 단순한 접근 아닌가. 왜냐면 운전이란 건 생각보다 복잡한 일이고요. 핵심 요소가 이거야. 인지적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이죠. 시간은 굉장히 제한돼 있어. 다음 볼 거 없고 8번. 시력이 여기 항상 어울리는 건 아니야. 왜냐면 판단을 하는 데는 인지적 요소가 개입돼야 되거든. 어휘 좋네요. 어휘 좋고 빈칸 가능하고 문장 삽입 가능하고 요 3개 정도로 대비하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어법 볼 거 없나?
어법 그래서 좀 불안하니까 보자. 포리치 이해해주고 폴 위치가 뭔데? 이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 가야 돼. 선행사에 대해서 이 시력으로만은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하는 거야. 최근 뭐에 접속사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가 되는 거야.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 뒷절 선행사에 대해서 뒷절하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 여기 와신 거 좀 챙기고. 여기 어린 거 좀 챙기자. 기본적으로 왓은 단수 취급이거든. 네. 근데 지금처럼 보어가 복수일 때는요, 보어한테 수를 맞춰줘요. 여기 괜찮네요, 법이 지금 보니까. 보어가 locations니까. 육 7번에 왓이 2번 나와서 왓 가지고는 문제 내기가 좀 그렇게. 분사 구문 한번 봐주고. 그 다음에 여기 주어 동사가 좀 멀긴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important to의 to가 전치사라서 동명사인 거. 이거 좀 불안하고. 요 정도 이거 어법으로 나쁘지 않네요. 이거 어법으로도 좀 잡자. 이 8번 한번 보자. 수학이라는 게 생각되어지거든요. 고려되어져요. 목적격 보어야. 네. 공통 언어라고. 그치. 수라는 거는 표기법도 웬만하면 같고, 뭐 미국에서 세는 거랑 한국에서 세는 거랑 다를 리가? 계산도 똑같고요. 근데 불러 잡자. 그 수학이란 것의 대부분은요, 명시적으로 가르쳐진대. 이게 뭔 말인지 한번 이해하고 갈게. 요 반의어는 여기서는 universal이랑 explicitly 이렇게 두 개를 explicitly 이렇게 두 개를 잡자. 자, 보편적인이라는 개념은 보통은 타고남과 연관이 돼. 인간의 보편적 특성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특정 문화권에서만 발생하면 안 되지. 그러면 모든 문화권에서 발생되려면 우리가 그거를 태어난 후에 학습하는 게 아니라 선천적으로 타고나야겠지. 그래서 유니버설이라는 게 여기서는 보편적인 거고 원래 그런 거고 타고나는 걸로 가주면 될 것 같아. 근데 명시적으로 가르쳐진다 그랬으니까 그럼 이게 학습이 된다는 거잖아. 학습이 필요하다는 거는 타고나지? 않은 것이. 저 두 측면이 둘 다 있다는 거야. 근데 벗을 걸었으니까 지금 이 글에서 초점 맞추고 싶은 거는 타고난 거야? 아니면 학습된 거야? 여기에 초점 맞출 거야. 그럼 이 글에서는 두 개를 다 얘기할 거야. 수학이 타고나는 부분이 있어부터 제시를 해주고, 야, 근데 이런 부분은 네가 들어도 타고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아? 이렇게 제시해 줄 거야. 가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여기서 끌고 와야 돼. 여기서 한번 역접이 더 걸리는 거야. 자, 우리가 여기를 A라 얘기하고 여기서 B라 얘기할게. 그럼 B한테 역접 걸렸으니까 지금부터 뭔 얘기하는 걸까? A 얘기 나올 거야. 그치? 가볼게요. 가조진조 잡자. 대절이라는 내용이 주장되어지고 보여진대. 수학적 지식 중에 어떤 일부 측면들은 나왔지. 타고나는 거. 이렇게 같은 말 이렇게 찾자. 그 다음에 날 때부터 나타나는 부분도 있대요. 요렇게 같은 부분으로 하자. 그럼 어떤 부분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타고나냐면요. 구분하는 능력이 있대. 뒷선 구분하다야. 다른 양을 예를 들면 많은 건지 우리 왜 얼마 전에 그거 했잖아. 수능특강에서 그 침팬치
한테, 침팬지한테, 고릴라인가 침팬지한테 하라 그러니까 얘가 4개보단 7개 선택을 해. 근데 7개짜리 하나랑 2개짜리 있는 것보다 4개짜리 3개 있는 것까지 선택했지. 그럼 우리가 침팬지한테 수학을 가르친 적은 없지만 얘가 그 수 구분을 한다는 것 자체가 타고남을 그렇게 증명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이해를 하는 거야. 반면에 이해야. 반면에로 가게. 관계라든지 연관성이야. 숫자들 사이의 관계라든지 연관성은 핵심 어휘 잡자. taught,랑 learned랑 똑같이 가르쳐진다, 학습되어진다. predominantly 하면 이게 되게 일반적으로 대개인가? 아무튼 뭐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죠. 그러네. 예를 들면 2의 배수, 뭐 3으로 나눠 떨어지는 수, 이런 숫자들끼리의 관계는 우리가 타고나지? 네. 타고나나요? 우리가 날 때부터 2의 배수는 2, 4, 6, 8 이런 건 학습되어지나요? 수는 이렇게 날 때부터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태어나서 학습되어지는 부분도 있다는 거지. 자, 수학자들이 생각이 되어져. 수학이 아까 첫 문장 또 나왔네? 유니버설하다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또 distinct. 그럼 여기가 이제 구분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이거는 타고난 게 아니니까 그럼 얘는 학습되어진 거지. 요렇게 또 같은 맥락으로 가져가 주는 거야. 문화적 차이도 있대요. 뭐에서 이 셈 시스템이 사용되는 그 부분에서 차이점이 또 있대. 무조건 공통이 아니구나. 약간 문화마다 다른 게 있구나. 플로우 잡자.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요. 영어에서는 11이라든지 12 같은 요 단어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보여주진 않는데 그 값을 바로 보여주진 않는데요. 관계대명사 대시 값을 꾸며줘. stand for은 의미하다야. 동격으로 그 값이 뭔지 보여줘. 10 플러스 1이다, 10 플러스 2다. 그러네. 우리가 11이라는 단어를 외우지 않는 이상 저게 11인지 보자마자 알 수가 없어요. 미국 사람이라도 12라는 단어를 태어나서 처음 듣는 아이는 그게 12인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없어. 근데 플로우 잡자. 중국어에서는요. 숫자 체계가 굉장히 논리적이래. 예를 들면 단어들이 직접적으로 그 값을 보여준다는 거지. 사용되어지는 그 값을 보여준다는 거지. 한글에서 똑같죠? 예를 들면 중국어에서 숫자 20은요. 얼쉬가 되는데 말 그대로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요. 20. 한글에서도 그렇잖아. 그러면 1부터 10까지만 우리가 숫자를 배우면 20이면 10이 2개 있구나. 30이면 10이 3개 있구나. 바로바로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이게 특정 언어와 특정 언어의 차이점이야. 그 숫자를 나타내는 단어가 보자마자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있는가 하면 저 단어를 따로 또 외워야 되는 언어가 있다는 거죠. 얘가 비효율적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플로우 잡자. 여기 조금 어렵거든요. 여기 이때 강조야. 이때 강조인데 나돌리가 걸려서 이거만 요거만 다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그럼 차이점이 또 있다는 얘기겠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듣자마자 바로 숫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언어가 있고 외워야 인지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거 말고 차이점이 또 있나 봐. 가볼게요. 언어적인 표현이라고 할게. 숫자의 표현만 다른 게 아니라 또 다른 게 있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카운팅 시스템 자체가 또한 다르대. 어떻게 다른지 볼게요. 되게 기네 이걸. 주어가 동사함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요게 밑에 아마 있었을 거야. 이게 십진법이야. 십진법이 오늘날에는 만연하지만 predominant 하면 만연하다. 거의 다 십진법을 쓰죠.
지배적이다. 근데 다른 카운팅 시스템도 또한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졌대요. 예를 들면 마야의 수 체계는 20진법을 쓰기도 했대요. 뭐 또 어디에는 뭐 5진법 쓰기도 하고, 뭐 등등. 체계가 좀 다르기도 하구나. 그러면 이 글이 하고 싶은 말, 수학이란 건 일단 이 글에서 나누고 싶은 분야는 두 개야. 첫 번째, 그냥 타고나서 모든 문화권에서 보편적인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침팬지를 통해서도 이미 입증을 했지. 인류와 굉장히 유사하지만 학습을 한 적이 없는 침팬지가 수를 비교를 하더라. 타고난다. 근데 그만큼 뭐도 있다? 학습이 되어지고 문화권마다 상이한 부분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숫자를 표현한 언어도 다르고 10진법을 쓰냐 20진법을 쓰냐도 문화마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지. 이 두 부분이 다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너무 이쪽으로만 생각을 해서 이쪽도 있어요 하면서 제시를 해주는 거는 보통 여기에 더 강조가 이 글은 돼 있는 거야. 왜냐면 왼쪽 부분은 우리가 이미 너무 알고 있거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얘가 또 문장 삽입으로 나왔으니까 얘는 거꾸로 순서 대비를 해야겠죠. 38, 순서로 대비를 하자. 플로우가 다 이어집니다. 여기 however 걸어서 여기 A, B에서 그럼 however 걸었으니까 다시 A로 가는 거. 그러면 어휘로 챙겨버리자. 얘가 두 번 나와서 문제 못 물어. 얘랑 같은 뜻인 얘 챙겨버리고 날 때부터 존재하는 챙겨버리고. 그리고 while 걸었으니까 단어 편 두 개로 나눌게요. 가르쳐줘야 된다, 학습되어줘야 된다. 얘네 둘이 똑같은 걸로 챙겨버리고. 그 다음에 가르쳐지고 학습이 되어진다는 건 문화권마다 다르다는 얘기니까 독특한 챙겨버리고. 차이점 챙겨버리고. 같은 말이야. 그리고 그 와중에 또 플로우 걸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첫 번째 가지고. 근데 예시들 글이 차이점 플로우 한번 더 걸자. 얘는 보자마자 알 수는 없어. 근데 얘는 보자마자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 그리고 그 정도로 가자. 그래서 중국어의 예시로 for example이 나왔어. 이거 순서로 너무 좋네. 순서로 너무 좋습니다. 아마 여기가 문장 삽입 아니었나 싶었는데, 근데 차이점이 이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만 다른 게 아니라 카운팅 시스템